안녕하세요. 바른 자세와 움직임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건강전도사 힐링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의 마스코트 필라테스 강사 최소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 주제는 회전근개, 어깨의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요즘은 이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회전근개의 손상되는 원인과 그리고 증상, 전체적인 치료의 맥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가 일단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회전근개는 총 4가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4가지 어떤 근육이 있을까요? 회전근개는 총 4가지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견갑골의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극상근, 뒤에 있는 소원근과 극하근,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4가지 근육이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팔의 초기 30도 외전을 만드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팔을 외전한다, 팔을 벌린다라는 동작인데 전체 벌림이 아니라 초기 30도니까 이렇게 까딱까딱, 까딱까딱 할 때 쓰이는 근육이 극상근이고, 두 번째로 견갑하근은 유일하게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앞쪽에 있다 보니까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안쪽 회전, 내회전하는 근육이고요. 그 뒤에 두 개가 있는 소원근과 극하근은 팔을 바깥쪽 회전, 외회전 시키는 근육들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다른 역할들을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관절 중심화라는 단어입니다. 어렵죠? 네. 관절 뭐예요? 중심화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뼈가 관절 중심에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팔뼈가 자기 위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든지 해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걸 피해주게 만들어주는 게 이 회전근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그렇군요. 비유를 하면 어깨 근육, 어깨 관절은 이 골프공이 핀 위에 올라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느낌이에요. 네. 핀은 작고 골프공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골프공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회전근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깨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근육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쉽게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견갑하근이 심하게 약할 경우에는 습관성 어깨 탈구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회전근개를 손상시키는 원인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회전근개 손상의 이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비만도입니다. 비만할수록 BMI라고 하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회전근개 손상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고, 세 번째는 나쁜 자세입니다. 그럼 어떤 나쁜 자세가 있나요? 네, 나쁜 자세는 3총사가 있는데 굽은 등과 그다음에 굽은 어깨, 그리고 거북목. 굽은 등, 굽은 어깨, 거북목. 이렇게 되면 어떻게 팔을 들려고 할 때마다 통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사무직들이 많이 하는 동작 아닌가요? 자세? 네, 사무직, 그러니까 내가 어깨를 쓰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자세로 내가 취하고 있다가 선반 위에 어떤 것들을 꺼내려고 하다가 다치는 경우,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오버헤드 동작들. 오버헤드가 뭔가요? 오버헤드 동작은 오버헤드, 머리 위로 팔을 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나 배드민턴, 네. 또 테니스의 서브, 그 다음에 배구 스파이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버헤드와 같은 동작을 취했을 때 이 팔뼈를 관절 중심화를 하기 위해서 네. 회전근개가 사용이 되어야 하는 그 힘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그런 활동을 많이 참여할수록 당연히 손상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는 통틀어서 총칭하는 얘기잖아요. 회전근개 손상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환으로 따지면 회전근개 질환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건병증 또는 건염이 있습니다. 회전근개의 힘줄이 염증이 생기면 회전근개 건염이라고 진단을 받고요. 네. 그리고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이 회전근개 사이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점액낭염이라는 진단명이 떨어질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통증이 있을까요? 일단 회전근개가 아프게 되면 어깨 그리고 네. 팔꿈치까지 이렇게 퍼지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 견갑골 주변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특별히 움직임이 감소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외회전이죠. 네. 이렇게 하면 내회전이죠. 내회전하는 범위가 감소가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떤 동작이 잘 안 될까요? 배꼽하기요. 배꼽은 팔 수 있어요. 배꼽은 팔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팔을 뒤로 넣어서 등을 긁는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래지어 끈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내회전이 많이 필요한 동작들은 제한이 되겠죠. 네. 생활에서 많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겠네요. 불편함 느낄 수 있겠죠. 그러한 증상들 그리고 외회전 근육들이나 외전 근육들의 근육 약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전근개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비수술적 치료랑 수술적 치료로 나눠야 되겠는데 네. 수술적 치료는 의사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회전근개 봉합이 필요하다가 판단이 되면 네. 이제 수술을 받겠죠. 회전근개를 꼬매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기간이 좀 필요한데 한 통상 10주 정도가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는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고 네. 10주 이후부터는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운동에는 제일 처음 시작이 등척성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네,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 플랭크와 같이 네. 플랭크처럼 또는 벽 밀기와 같이 근육의 길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힘을 쓰는 운동이 관절에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등척성 운동부터 갈 거고 정확한 운동법들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할 거고요. 네, 지금은 너무 기대되네요. 기대되죠? 네. 다음 영상 꼭 시청을 해주시고 자, 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등척성 운동을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승모근이나 정거근과 같은 근육이 있습니다. 승모근 강화 운동은 WTY 운동법이라고 해서 W는 이게 W죠. 그 다음에 이게 T예요. 그리고 이게 Y죠. 네. 이 Y자, T자, W자에서 등을 모아주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운동들이 필요한 운동들이고 그리고 정거근 운동. 정거근 운동은 팔을 앞으로 뻗어내는 운동들이나 아니면 팔을 위로 들어주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 필요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버헤드 동작을 만들어주는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그러한 오버헤드 동작을 하는 테니스를 치든 야구 투수를 하든 그 운동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운동선수들이 회전근개를 많이 다치는데 좀 이유가 있겠네요. 네, 운동선수도 그렇고 요즘에 워낙에 동호회 활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회나 테니스 동호회 이렇게 오버헤드 동작으로 많이 취미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회전근개 손상 많이 되시고 그런 분들이 다시 그 동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회전근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회전근개의 원인과 그리고 증상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치료의 맥락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회전근개 근육은 어깨 코어 근육이라고도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그리고 다음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희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